오반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밌게 읽어주시고 시청자분들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벌써 세 번째로 쓰는 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시작. 사무라이 명장이 전역을 하고 제가 파견을 나가기 얼마 전 부대에는 거상의 전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잘 먹지도 않는 마스타 생생가득 버디언, 건방, 쌀국수를 매입하는 병장의 이야기가요. 제 기억으로는 2등병 월급이 약 65,000원 정도였는데 일반 담배가 2,500원, 디스플러스가 2,3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등병 때는 뭐가 그렇게 살 게 많은지 돈이 항상 부족했었죠. 세제도 사야 되고 바디 샴푸, 클렌징 폼, 화장품 등등이요. 거기에 술은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 저는 항상 재정난에 하닥이고 있었습니다. 생생가득은 200원, 버디언은 100원, 쌀국수는 200원, 건빵은 300원에 매입하는 그 병장. 상병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매입을 했다고 해요. 보급품은 꽤 잘 나오던 부대라 넘쳐나는 한 달 보급품을 모으면 한 담배 한 갑 정도 디스는 사피울 수 있었고 꽤 짭짤했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거의 다 보급품들을 그 병장에게 팔았습니다. 저의 중대의 흡연자는 거의 70%, 약 60여 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급계원이 불출을 안 하고 팔 사람을 물어본 다음 그 병장에게 박스째로 그냥 갖다 줘 버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궁금한 게 있을 텐데 그 많은 보급품들을 도대체 어디다가 보관을 해왔을까? 제 동기들의 말에 따르면 군수 창고 같은 데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13명의 동기들은 거의 다 부대 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부대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거든요. 제 동기들은 각각 보직이 1호차 운전병, 군수 개원, 보급 개원, 행정 개원, CP병, 군종병, 통신병, 교환병, 가설병, 운전병, 취사병 등등등등이었기 때문에 거의 부대 내 숟가락 개수부터 통신 안테나 핀 개수까지 전부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병장은 생활관 천장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얹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천장 대부분이 석고보드인 걸 이용해서 드라이버로 살짝 뜯고 지지하는 빔 같은 데 걸쳐서 박스를 얹어 놓은 거였죠. 보급품이 자주 나온다는 뜻은 보급품의 소모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사를 자주 한다는 뜻이라서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전에 썰에서 말씀드렸듯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급품의 행방을 조사하던 중 동기에게 들은 것이 있었는데 통신부대 특성상 저희는 교환대 근무라는 것이 있죠. 가설해 놓은 교환소에 장비를 운용하는 근무인데 근무 시간이 4시간 단위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에 나오는 전화대기 그 비슷한 근무인데 2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를 운영하고 인계 이후에 선임은 보통 자거나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선임은 항상 근무 시간에 운용과 점검을 하고 나면 교환소 밖으로 쉬익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무지가 굉장히 고지였기 때문에 사관들도 점검을 잘 안 해서 보통 담배를 피우곤 했는데 그 선임은 절대적 비흡연자라 사라지는 이유들을 다들 궁금해했었죠. 굉장히 무서웠던 선임이라 물어보기도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동기는 저처럼 눈치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튼 그 많은 보급품들은 차곡차곡 드래곤의 던전 마냥 생활관 천장에 쌓여가고 아무도 반항 못하는 절대 권력의 병장, 게다가 성격도 좋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다들 쉬쉬하고 있었죠. 저는 그 선임과 악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장은 앞에서 봤다시피 또라이였기 때문에 최대한 비위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중대 생활관은 3층이었는데 1층이 샤워실입니다. 하지만 그 병장은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샤워실에 간 적이 없었죠. 샤워실이 북적거린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붙어있는 세면장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피해오는 것도 아니라서 세면장에 있는 세탁기에 빨래 집어넣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입구문은 닫아두면 안 됩니다. 내부에서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부대에 전입오자마자 선임에게 그 내용을 배웠고 당연히 문을 살짝 열어두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신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뒀다는 이유로 네 위 내 아래 집합 버스터콜이 걸렸죠. 그날 저는 저녁부터 취침 소등 후 1시간까지 계속 갈굼을 당했고 언젠가 그 병장을 담가버리겠다는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마편이 불가했던 게 마편을 쓰면 분대장들과 간부들이 읽고 올리게 돼 있었대요. 두 번째, 사건의 발생. 그 병장의 저녁이 약 3주 남았을 무렵 저는 딱히 방법이 없어 그 병장을 담그는 걸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병장이 주말만 되면 천장에 있는 보급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약 20개나 되는 박스가 되는 그 보급품들을 들고 주말마다 사라지는 병장. 그 많던 싱하가 아니라 그 많던 보급품 누가 다 옮겼을까였죠. 그 와중에 병장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병장이 보급품을 들고 수송부로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산안개를 통으로 깎아서 만든 부대였는데 아마 안테나 전파 수신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산에 깎아 만든 부대 특성상 조그만 개울이 있었고 그 개울 근처로 계속 사라졌다고 해요.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던 건방들과 마스타, 쌀국수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 그때부터 재밌는 소문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병장이 개를 키운다. 병장이 보급품으로 과자의 집을 만들어서 애들을 납치한다 등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병장의 저녁이 3일 남은 토요일 어김없이 병장이 보급품을 들고 또 사라졌고 깔깔이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통신 차량 키 좀 줘봐.
하는 겁니다. 통신 차량 키 중에 몇 개는 비상키로 제가 들고 있었는데 그걸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 말년병장을 거역하겠냐마는 저한테 했던 또라이 같은 일로 인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러면 차에 같이 잠깐만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수송부로 내려가니 차가 아닌 통신 박스를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통신 박스를 열어주자 병장은 TMR 망치 하나를 꺼내는데 TMR 망치 이렇게 생겼대요. 안테나 말뚝을 치는 망치입니다. 통으로 쇠로 되어 있고 굉장히 무거운 망치라서 근데 그 망치를 들고 개울로 가더니 얼음을 깨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서가 조그만 뗏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서 뗏목에 보급품들을 시키게 했어요. 내가 월요일에 저녁을 하면 아침 9시쯤 될 거야. 그럼 8시 반쯤에 있잖아. 수송부로 내려와서 이 뗏목에 묶인 밧줄을 좀 풀어줘. 그럼 내가 하류에 가서 기다리면 거기로 올 거니까. 라면서 저한테 담배 2갑을 주더라고요. 이 어두운 거래. 저는 응하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병장이 저녁 신고를 하고 부대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수송부로 가려고 했지만 행보관이 시킨 작업으로 인해 30분쯤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30분 후쯤 저는 약속대로 뗏목에 묶인 줄을 풀고 있는데 왕 하는 소리와 함께 헌병들이 나타났죠. 저는 재빨리 줄을 풀고 숨었고 헌병들은 막 위병소로 향하던 병장을 잡았습니다. 사건의 전말 3번째. 헌병들의 조사 결과 밝혀진 이야기가 어이가 없었는데 이야기가 병장은 집에 가져간 보급품을 팔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국방부 마크가 찍힌 보급품을 구하는 일본 밀리터리 덕후들한테요. 그동안 근무 중에 사라진 것도 교환소 근무 중에 밤에 나가서 도끼로 나무를 잘랐고 이로 뗏목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빼돌리려고 했던 그 많은 보급품 중에 알고 보니 탄입대와 X반도, 더블백 등 보급품들이 같이 들어있던 걸 봤고 장부에 숫자가 맞지 않는 걸 본 군수개원이 이를 보고하였고 혹한기 대비로 군수 물자를 꼭 찾아서 장부를 채워야 했던 군수개원이 이를 발견하고 대량의 보급품에 놀라 신고를 하자 범인을 잡겠다고 조사가 몰래 이어지고 있었던 거였죠. 저도 나중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등병이었고 병장의 압력으로 실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병장은 육군 교도소를 가지 않고 그냥 만창을 가게 되었는데 그 보급품은 전부 회수되어 전부 유통기한 전 소진하라는 명목하에 하루에 마스타 2개, 건빵 1봉지, 쌀국수 2개씩이 매일매일 나와 전 중대원을 한 달 동안 2kg씩 체중 증가시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밌기에도 중대장과 행보관이 둘 다 뚱뚱한 편이라 한동안 돼지 중대로 불리게 되었네요. 빙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군생활 썰은 앞으로도 103mm 적설량으로 혹한기 중에 고립된 썰, 대대 한 대뿐인 파견 차량 혼유사고로 영창 갈 뻔한 썰, 악마가 들린 동기, 패급 상병이 다른 중대 아저씨 방탄에 총을 쏜 이야기, 체육대회 날 막걸리 5통 마시고 근무서는 선임 등이 남아있으니 기대 바랍니다 라고 오바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신기한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세요.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급 삥땅 치지 마세요.